우리에게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처음 교실 문에 들어선 낯선 순간부터 교문을 나서는 날까지 그 시절은 우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제가 참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학교 다닐 때 더 뛰어나거나 훌륭한 거나 뭐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가는 삶. 일생 70년을 살든 80년 사는데 순진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이 3년만큼은 살았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 개항이라는 격변의 한복판에서 인천은 변화와 아픔을 동시에 맞이했습니다. 그 지난한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학교가 있습니다. 이 시간 무감독 선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물포고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감독 시험에 대한 우리들의 선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양심입니다. 양심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요소일 겁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무감독 시험 선서식을 갖겠습니다. 무감독 시험, 말 그대로 감독 없이 학생들끼리 시험을 보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앞으로 치를 이 무감독 시험에서 양심을 지키겠다 선서를 하는 날이죠. 저는 제물포고등학교 학생임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선배들이 쌓아올린 정통을 이어받아 부끄러움 없는 이 학교의 학생이 되고자 합니다. 이 학교의 생명과도 같은 무감독 시험 정신에 따라 앞으로 실시될 모든 시험에 있어 그 정신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68년 동안 무감독 시험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제물포고등학교. 그러나 입시 전쟁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 사람들이 무감독 시험 하면은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저도 똑같이 무감독 시험을 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냥 컨닝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감독이 없는 거는 솔직히 이제 상상하기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잘 지켜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비리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게 선생님께서 교실을 나가시는데 그때 좀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진짜 한다고? 약간 이런, 왜냐면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나가시는 걸 이제 본 적이 없었으니까 처음에 겪었을 때는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무감독 시험은 처음 왔을 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아, 이거 막 컨닝하는 학생들 많은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무감독 시험이라고는 하나 아무래도 정기고사는 감독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물포고의 무감독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는 걸까요? 그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7월 1학기 기말고사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얘들아, 책상 낙서 지우고 서랍 다 비웠어요? 네. 여기 지금 시험 내일 시간표랑 무감독고사 학생 유의사항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일 시험 보는 게 1, 2교시 3학년 한 교실의 종례 시간.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 주의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부터 여기 붙여놨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내일 뭐 가져와야 되지? 컴퓨터 사인펜, 그리고 필통, 안경, 정신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 그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 네, 우리 고생했으니까 나 자신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 학생들이 하나 둘 교실을 떠나고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는 안지은 선생님. 시험 전날엔 걱정이 많아진답니다. 좀 긴장이 많이 돼요. 시험 전날에는 물론 학생들이 더 많이 긴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교사로서 또 긴장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시험지 나눠주고 선생님들이 나가는 편이니까 혹시 이런 책상 서랍이나 이런 데 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이동해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본인 책이 아닌데 책이 있으면은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씩 더 꼼꼼히 좀 점검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감독이 없는 시험 시간. 혹시나 학생들끼리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선생님들은 교탁부터 책상, 서랍까지 모든 점검을 끝내고 나서야 퇴근을 합니다. 드디어 시험 날입니다. 요즘은 내신과 면접 등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는 수시 전형 비율이 높아져 학교에서 보는 시험 하나하나가 입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험을 앞둔 교실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시험 시작 10분 전 선생님들에게 시험지가 전달됩니다. 감독 선생님이 입시를 하고 드디어 시작되는 무감독 시험.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다르네요. 순간의 부정한 행동으로 순간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버려진 양심은 영원히 주워 담을 수 없는 나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현명한 재고인입니다. 무감독고사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다짐의 선서를 외쳐보겠습니다. 선서 시작! 무감독 시험은 양심을 키우는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감독 시험의 정신을 생명으로 합니다. 양심은 나를 생산시키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서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점보다 명예롭다. 자,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와 구호를 통해 양심을 깨우는 시간. 이 역시 재물포고의 전통이죠. 모든 순서가 끝나면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혹시나 잘못된 시험지나 OMR 카드가 있을 경우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5분간 대기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하죠. 처음 무감독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들은 낯설고 힘들었다 말합니다. 걱정 많이 됐죠. 이 학생들도 중학교에서 막 올라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숙하진 않을까, 혹시 뭐 시험 때 문제는 되지 않을까,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혹은 시험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런 염려나 걱정이 많긴 했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중간고사 처음에 감독 들어갈 때 교직원 연수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혹시나 실수할까 봐 싶어서,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도 대단히 긴장하고 들어갔었고, 저희가 이제 감독을 들어가고 난 뒤에 시험지를 나눠주고 바로 나오거든요. 못 나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건데 정말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걱정과는 달랐죠. 첫 무감독 시험을 경험한 뒤 대부분의 재물포고 학생들은 이 시험 제도에 빠르게 적응했고 또 만족했다고 합니다. 시험 보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셔가지고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무감독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지가 않았고, 쌤이 나가시니까 하면서 약간 조금 자유로운 느낌? 자유롭게 그냥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집중할 수 있고 해야 할 거를 온전히 거기에다가만 쏟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되게 뿌듯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시험에 임하고 또 저희의 실력대로 시험을 본 거니까 네, 뿌듯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제물포고 졸업생이자 현재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방지민 선생님. 학생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그에게 무감독 시험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저도 그런 거를 이제 느꼈죠. 아, 선생님들이 나가신다는 건 우리를 믿고 나가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더더욱 믿어주시니까 우리는 더더욱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무감독고사라는 그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는 인성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감독고사 자체에서 뭐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본다,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애들이 그걸 통한 어떤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 그게 더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학교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다.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험이 있으면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힘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부정행위를 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혹에 내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유혹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알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은 무엇을 남길까요? 지난 3월 백발의 졸업생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제물포고의 초대 교장인 길영희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식을 열고 있는데요.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아주 의미 있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자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에 진출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지침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길영희 교장 선생님 제40주기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도 목련. 까까머리 학창 시절이 가물가물한 나이에도 그 시절의 선생님이 그리워 찾아오는 학생들입니다. 다음 길영희 선생님의 육성을 권청하시겠습니다. 1945년에 한국의 해방에 큰 기쁨을 안고서 그해 11월 달에 내가 이 학교에 나올 때 내가 제일 먼저 이 학생들에게 무엇부터 먼저 주의하겠느냐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걸고 나온 거야. 희망을 품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쳤던 선생님. 제물포고의 초대 교장인 길영희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남다른 철학을 가진 교육자였죠. 그의 가르침에는 늘 국가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상당히 훌륭하셨고 당대에는 그 한국의 페스탈로치라고 그렇게 정평에 나 있을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심의를 기르셨고 제물포고등학교를 개교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학교로 만드셨어요. 길영희 교장 선생님 별명이 세상이 다 아는 돌대가리였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이 별명이 돌대가리 되는 걸 아시죠? 그랬더니 껄껄껄대면서 누구는 돈이 있어서 누구는 아버지가 훌륭한 관직에 있어서 다른 빽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목숨이 있는 한 부정 입학은 없다. 양심, 성적, 공정 이런 걸로 하게 된다. 조금 더 부정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제 강점기의 전초기지였던 인천. 해방 후 전쟁의 고통까지 겪어야 했죠. 당시 길영희 선생은
양심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믿었습니다. 45년에서 50년, 53년, 60년대까지도 그냥 나라가 혼란하고 피폐하고 황폐한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또 인재도 없고 신학문을 배운 없잖아. 외정 때 못 배우고. 인천에 원래 있던 사람은 남쪽으로 피난 가고 황해도라든지 이북에서 피나오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지금 이제 중앙시장 있죠. 중앙시장에 가면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사람은 많이 몰려드는데 뒤에서 누가 얼쩡거리면서 호주머니 뒤를 갖다 뒤지는 기분이 나요. 보면 벌써 쓰리꾼이 와서 뒤를 뒤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교장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올바른 양심을 길러줘야겠다. 아무리 흐린 머리락도 조그만 샘줄기가 있으면 언젠가는 것이 다 맑아진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니들이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뜻을 담아 만들어진 교훈,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나라의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어줄 학생들에게 지식보다 양심을 먼저 가르치겠다 결심한 선생님. 무감독 시험은 그런 스승의 교육 철학이 온전히 담긴 제도였습니다. 1956년 1학기 중간고사,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감독 시험이 시작됐죠. 낙제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주 교장 선생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낙제생들은 조선의 영웅이라고 그러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성공했다고. 그 당시에는 평균 60점 이하면 진급을 못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서 두세 명, 한 열 몇 명이 나오죠. 무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양심을 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았다. 자랑스럽다. 만일 낙제를 면하기 위해서 컨닝을 했다면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패가 만연했는데 니들이 역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바른 양심과 꿈을 가져라. 그 배움을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시인 김윤식. 길영희 교장 선생님께서 뒤쪽으로 손짓을 하시면서 이 뒤에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 있다. 여기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이 참 대가식이야. 이 양쪽 벽에 모든 책이 다 열려 마음대로 꺼내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물포고의 도서관은 특별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 지었죠.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 싶은 책을 직접 가져다 읽는 당시에는 보기 드문 개가식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사서 교사만 4명을 두고 30만 권이 넘는 장서를 채웠죠. 학생들은 이 모든 걸 자유롭게 누렸고 또 그 안에서 꿈을 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난해서 못하니까 마음 붙일 때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도서관이 저를 뭐 2류든 3류든 문인으로 만들어줬다. 그래도 내 맘에 들게 글을 쓰고 평생 이렇게 살게 만들어준 거는 우리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이 하얀 백악관 같은 도서관은 나에겐 그런 참 의미 깊은 내 일생의 길잡이가 됐다고 그럴까. 19 가난했던 학생은 책을 통해 고된 성장통을 이겨내고 시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앞서간 교육으로 학생들은 인성과 지성을 쌓았고 학교는 명문으로 자리매김했죠. 조금 우리 인천 학생들은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행 금지가 해제되면은 바로 일찍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못 먹고 도시락 못 싸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교문 앞에다가 놓고 가요. 한 번도 남의 도시락을 갖다 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창자리 그 제고만의 진풍경이었어요. 교문 앞 새벽에 양쪽으로 도시락이 지금 교문에서부터
그 진입로 끝나는데 그 성덕당 그 니트나무 있는 데까지 거기가 양쪽으로 도시락이 쫙 도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선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수학여행을 많이 갔어요. 수학여행 가는 곳이 어디냐면 경주예요. 기념품 가게 아저씨들이 재고 학생이 오면 참 좋아해요.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학생들 내년에 언제 올 거냐 물어보고 참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요. 동네 일반 국민들이 국민학교 어린이에게 그러나 과열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고 이와 함께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뜻밖에도 재고의 무감독 시험의 위기를 가져왔죠. 평준화 학교인데 무감독 시험 하니까 일부 이 학교 출신이 아닌 일부 선생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단값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리고 선생이 무감독 시험을 본다는 건 틀에서 선생으로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제 평준화가 되니까 우리 무감독고사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한 후배가 교장실 찾아가서 선생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양심도 없습니까? 무감독고사 못합니까? 라고 따졌대요. 그 교장선생님이 이거 충격이구나. 그래서 그냥 했는데 무사히 잘 됐다라고도 얘기하시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되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무감독 시험이 시대에 맞는 교육일까? 선생님들은 폐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기고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학생들의 의지 덕분이었죠. 양실은 3년 동안은 양심에 가까이 순진함, 순결함에 가까이 근처까지 가면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은 살았다. 이런 요만한 자부심. 또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건 누구든지 그 바라는 소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 하나의 그 무장된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 양심을 지킨다는 건 그 당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저 사람한테 일을 하면 틀린 게 없고 저 사람이랑 일을 하면 안심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평생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최초의 자각이에요. 내가 나를 감독하고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 70을 넘긴 노장의 조각가. 그는 가난한 유학생 시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태리 유학 시절에 밤늦게 들어오다가 돈다발을 주셨어요. 돈 가방을. 가지고 현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돈으로 꽉 찬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4층 올라가는 사이에 가슴이 벌렁벌렁.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유학 생활에 내가 이 돈이면 모르긴 몰라도 한 1, 2년은 쓸 것 같은 돈인데 그때 길령희 선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가방을 뒤지니까 명함이 하나 나와요. 그게 12시 넘었는데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몇 분 있다가 그 아주머니하고 남편하고 돈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그 뿌듯했고 길령희 선생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먼 곳에서 그 배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제자도 있죠. 저는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범 목사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모잠비크의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전 아프리카 남동부 모잠비크로 떠난 이상범 선교사. 당시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거리에는 떠도는 아이들이 가득했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던 그에게 문득 학교가 떠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3개의 학교를 운영하며 현재 3천여 명의 아이들이 그가 세운 학교에 다니고 있죠. 이 학교들의 교훈은 모두 하나.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그가 모교의 가르침을 지구 반대편 모잠비크에서 이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모잠비크에 처음에 갔을 때 모잠비크도 약 한 400년 동안의 포르투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후에 직후에 다시 27년간의 그런 내전을 하는 아주 참상 속에 살았거든요. 길령이 교장 선생님께서 그 교훈을 가지고 젊은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마 6.25 직후였을 텐데 참으로 어려운 때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이전의 한국과. 저도 동일하게 이 나라가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싶었고 발전함에 있어서 이들을 빨리 교육하고 또 바른 사람으로 키워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그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게 한 것 같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양심을 가르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잠비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는 매일 학생들에게 등불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죠. 마치 70년 전 스승 길영희처럼 그의 제자도 이곳에서 작은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Pois a consciência é a base para uma sociedade melhor. Conhecimento sem consciência, conhecimento sem consciência não vale de nada. É necessário ter consciência para ganhar conhecimento. Eu, antes de entrar aqui, eu nem sabia, não sabia como me portar na sala de aula. Eu era barulhento, me comportava mal, mas agora eu sou um aluno exemplar. Bom, muitos me consideram exemplar, muitos gostam de mim e todos à minha volta me têm como uma inspiração. E eu agradeço à escola mesmo por ter feito isso tudo por mim. 어느 학교에서도 양심에 대한 교육을 저희 같은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졸업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교육을 받았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가치를 갖고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실제로 저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진주, 무려 50여 년간 학생들에게 독특한 인성교육을 펼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무감독 시험 표어 낭송이 있겠습니다. 무감독 표어 낭송 시작. 속여서 얻은 점수는 거품, 양심을 지킨 점수는 진품. 속여서 얻은 점수는 거품, 양심을 지킨 점수는 진품. 1972년 삼현여중 역시 양심교육을 위해 무감독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을 믿어야 한다는 창립자의 뜻이었죠. 100점이에요. 당연히 컴리가 안 하고 제 오로지 실력이에요. 여기는 양심을 지키는 학교니까요. 한마음한뜻 기부 완료. 100원의 진심을 전하세요. 100원 하나, 마음 하나. 1년에 5번 어려운 친구를 위해 자유롭게 기부를 하고 매일 아침 명상을 한 후 짧은 소감을 적습니다. 3년간 기록한 이 글은 학생들의 성장 노트나 다름없죠. 가랑비에 옷이 젖듯 자연스레 양심을 깨우치는 아이들. 배움의 순간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옵니다. 쉬는 시간, 학용품을 사는 것도 인성교육의 하나가 될 수 있죠. 선반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가져가고 계산도 자유롭게 하는 이곳은 이름하여 무인 매점. 5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매점은
오로지 학생들의 양심에 맡겨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문구점이 없으니까 준비물을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무인매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저 한문노트 하나 주세요. 저 제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분명 무인 매점인데 지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가 이게 밖에서 파는 제품인데 이게 물건이 떨어지면은 이제 여기 안에 와서 주문을 받아서 이제 저희는 창문을 닫고 물건만 내주고 이제 돈은 이렇게 양심적으로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은 밖에다가 냅니다. 돈 넣고 물건을 가져가면은 뭐 양심을 지키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임원들이 막 지켜보지 않아도 그냥 저희가 넣는 거에서 막 좀 양심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매점의 영업시간도 끝. 이제부터 무인 매점 위원들의 일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넣은 돈을 세어보고 오늘의 판매 수익을 정산하는데요. 356, 38. 제티만 다시 세봐. 230. 야, 제티랑 화장지 다시 세봐, 화장지. 아니 130으로 하면 그럼 맞아. 니네가 230이면 오늘 500원이나 좀 더 들어왔어요. 흑자 본 거예요? 네. 평소에는 좀 많을 때는 진짜 제일 많을 때는 2,000원까지 적자 본 날도 있는데 오늘은 500원이나 흑자라 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매일 정산한 결과를 운영판에 적어 놓습니다. 다음 날에 이렇게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제 이 정도 뭐 물건값이 나갔구나 이러면서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적고 또 정리하면서 적기도 합니다. 다행히 오늘의 양심은 흑자네요. 이걸 함으로써 달라지는 게 뭘까? 눈에 띄는 변화도 없는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양심과 거의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잘 지켜지고 그러니까 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구나. 이걸 꼭 해야 하구나. 약간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양심을 지키는 게 약간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저희 마음을 키워나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걸 계속 함으로써 한 명인 학생들도 이걸 양심을 가르친다면 성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그런 기초학력, 학업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성을 가르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데 인성이라든지 양심이 훼손되면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까? 전 세계 교육이 지식 전달에서 인성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I'm Professor Tom Harrison. I'm the director of the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and Virtues here at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2012년) 설립된 인성교육 전문 기관인 영국 버밍엄 대학교 주빌리 센터.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인성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육 자료로 사용되며 그들과 함께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지요. I think there's a reawakening to character. I think people are waking up. Character has been important, but in many ways in our educations, I think this got forgotten about. I think we got a big focus on knowledge and skills and assessing that actually that's not enough, that's not a full understanding of education. For me, education's got to be richer and broader and about the whole person. 인간의 내면을 움직이는 교육이기에 철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약 20명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철학과 윤리를 전공한 크리스티안 숀 박사. I think the challenges that schools and parents are facing nowaday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what they were, 20, 30 years ago. So the main problem for the teenagers is how to form a coherent moral identity where they have got some practical wisdom that helps them to solve all these moral dilemmas that they
they face. 이들은 인성이라는 복잡하고 미묘한 학문을 학생들의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틀로 완성했습니다. 인성을 구성하는 4가지 주요 덕목을 설정하고 이 덕목을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So like when you're teaching literature, it's very easy to incorporate character education into that teaching. When you're teaching some great pieces of literature, because all good pieces of literature are, or works of literature are about people's existential and moral decision making. If you take Shakespeare or the Icelandic sagas, they are full of moral dilemmas. So it's easy to incorporate character education into that kind of teaching. 영국 햄프셔주의 엘베담 히스 초등학교. 모든 수업에 인성교육을 접목시켰다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학교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은 가장 먼저 교장 선생님이 가르치는 미덕 교육을 받습니다. Do you remember how we use our hand to remember our 5 virtues? So remember, there's lots of virtues. We've got them all over here, all over the walls. There's even more than that, and you learn about lots and lots of them. Are we ready to try that? So let's get our hand up, and we start with our thumb. Okay, are we ready? So we go respect, responsibility, perseverance, honesty, kindness. Exactly. So they're our 5 core virtues, aren't they? What's your favourite? I love the virtue of perseverance, because even when you think you can't do something, you should always try. Like the other day, my brother was like, Mary, I bet you can't climb that tree. I'm like, yes, I can. I'll do my best. I may not get all the way up to the tree, but I'm going to persevere. I did. I love that, Mary. Well done. My favourite is probably kindness, because if the world didn't have kindness, it wouldn't be a very good one. I agree. We need kindness. We need lots of kindness, don't we?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덕목을 찾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수업이죠. 7년 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의 모든 교육 방식을 바꿨다는 메건. In fact, when I first started the journey of character, I sent out a survey to every single person who worked in the school then. So every teacher, every teaching assistant, the cleaners, the dinner ladies, the office staff, the governors of the school, the parents, and all of the children. I listed loads and loads of virtues. And I said, what 5 virtues do you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for every child of this school to have and to understand by the time they leave the school? I went through every single one, and we had our top 5, which we have today: respect, responsibility, perseverance, honesty, and kindness. And they guide everything we do in school. They are our rules. We don't have rules. We just live by our virtues. 이 5가지 덕목의 뜻을 학교 곳곳에 붙여놓고 어린 학생들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죠. So taking something from the text, it's seeing something shiny. 그렇다면 일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4학년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That might lead him to do. So what do you think he might? The Highwayman, okay? And it's a poem which has a story to it. So the plot so far. 1906년에 지어진 이 시는 집주인의 딸 베스와 사랑에 빠진 도둑 이야기죠. 학생들은 이 시를 한 편의 극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덕목을 배웁니다. We had a. So is the highwayman going to die? Yeah. Why do you think he's going to die, Matthew? He tried to seek revenge, like on the highway, and try and get them back for killing Les. And then he dies in the process because they managed to kill him instead of him killing them. But what do you think will be going through his head using empathy? Seb? He might feel like he needs vengeance or revenge. We're going to put ourselves in a school situation, a real life situation where revenge, somebody might feel hurt and seek revenge. Go on, Seb, since you're on a roll. Like get revenge, then it will keep leading to worse and worse stuff, and you'll get told off, and it'll get worse and worse and worse.
So instead of trying to go for revenge, you would, in those situations, what would you try to do? What virtue would you show? Forgiveness, yes, exactly. 드라마 속 복수의 감정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가르치죠. It was kind of hard understanding why we need to use them, but over time I kind of understood, and it seemed really important to me as I got older, because if we don't use the virtues, then the world wouldn't be a nice place. So based on how long I've been here for 5 years, I'd say I know quite a lot about character education. I want to have the people who don't just go around like, oh, you're what? I want them to be kind, I want them to be persevering, I want them to use every single virtue that we have in the school. 실험적 교육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영국 교육기준청에서 실시하는 공립학교 평가 검사 오프스테드. 영국 학교 평가의 잣대가 되는 이 검사에서 엘베담 히스 초등학교는 13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받았죠. I think it goes alongside that they have realised that a great school isn't just the school that gets the best results. They realise that, and everybody should remember that, government should remember that as well. And if we look after these children and help them to become resilient, good people and really help my community, my society, my country and other countries, then I will have a lot to give back to the world. And that's what we're here for. That's what our job as educators is.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려면 사실 인성교육을 별도로 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인성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지켜야 될 원칙들을 정하고 교과 수업할 때에도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관련성을 갖는지 자꾸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연계해서 내가 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학교육이 많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학생들의 학교 전반 생활에서 그냥 묻어나게 학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인성을 체험하고 내 삶에 녹아들도록 하는 교육. 제물포고 학생들은 그 길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도 곳곳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많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만 하면은 양심이 무조건 나오는 정도. 양심 학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학생들이 직접 쓰고 선정한 양심 명언이 부착된 계단,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교실의 급훈도 모두 양심입니다. 또 복도 한켠에는 학생들을 믿고 문구류를 빌려주는 양심 구역까지 운영하고 있죠. 이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포 고등학교의 양심 지원단. 자, 양심 지원단은 우리 학교 인성 마스코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인성 교육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을 바탕으로 하는 제물포고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1학기에는 지원단 학생들이 양심을 지킨 위인들의 일화와 관련 책을 발굴해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했죠.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만의 행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심을 되게 중요하는 건데 되게 재미있네요. 이를 통해 일상에서 양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또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양심 포럼. 앞으로 자신이 가질 직업에 필요한 윤리의식을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챗GPT를 써봤는데 수행평가에 이용한 적이 없다라는 사람 손 있나요? 해외 선진국들을 보시면 EU에서는 AI 검을 만들고 미국에서는 개발식 안전테스트 결과 보고 의무화.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개그 중이에요. 아직 법이 없다는 얘기죠. 좀 법을 빨리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립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보는 사용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간에 침울보다는 좀 넘어서 아예 셧다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학력이 아닌 올바른 삶의 가치를 두는 교육.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양심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성적 그런 걸 많이 요구하는데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냥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생각보다 우리 학교 생활에 이런 양심이란 주제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 은연중에 이렇게 양심을 좀 더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좀 많지 않았나. 어른이 돼서도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내면의 소리, 양심. 제물포고의 인성교육은 선배에서 후배들로 힘겹게 지켜온 값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라. 학교가 당부한 그 특별한 가르침은 어른이 된 이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우리 선생님들, 이게 사랑하는 마음 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거 내가 못 잊어버려. 그거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 인생이다? 좀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인생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지 않았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양심의 문제고 배려의 문제 그건 같아요. 지금 둥글둥글하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양심. 살면서 우리는 많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기로에서 하는 선택이 곧 삶이 되죠. 인생의 매 순간 바르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게 아닐까요?